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12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주말이 지나고 나서야 FMS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뉴스 자료만 해도 수십 개가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IR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다음번에 통화가 된다면 추후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FMS 행사에 소정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SK 하이닉스와 이제 결별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여전히 중요한 거는 실적이랑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영상 말미에서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도 오늘 관련해서 뉴스 기사 좀 검색을 해보면은 FMS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수십 개 내용이 나왔고 제가 하나씩 좀 다 확인했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이 중복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뉴스 기사로 제가 요거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웨스턴 디지털이랑 메타랑 이제 기조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지호 대표가 가서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해외 법인 임원분께서 진행을 하셨었고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했다라는 내용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내용을 조금 더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시장이 작년에는 기록적인 침체를 겪었었다라고 적혀져 있었고 이 부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급격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또 내용을 보면 파두는 기조연설에서 자사의 고성능 고효율 SSD 솔루션을 자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젠6 XSD의 성능을 2배로 향상되고 효율성도 2배로 개선될 걸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젠6에 대한 스펙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데이터들이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확인을 해서 파두의 기술력이 정말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면 제가 최대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젠6에서 업계 이제 언론 내용들로만 봤을 때는 성능이 거의 탑티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조연설에서 웨스턴 디지털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이닉스 통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제 하이닉스가 아니라 웨스턴 디지털로 협력 관계를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작년이랑 다르게 작년에는 메타와 파두 이제 두 기업이 진행을 했지만 올해 웨스턴 디지털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웨스턴 디지털이 들어왔다는 이유는 결국에 이런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파두 기조연설에 참석을 했고 이 파두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메타가 파두에 이 제품을 쓰지 않는 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의 투자에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밀린 것 뿐인 거지 파두와 관계가 뭐 결별됐다거나 뭐 특이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의미 있는 부분, 내용이 되게 좀 많이 있죠.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앞으로 기업용 SSD 최대 시장 중국으로 이제 가고 있다.
최근에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국향 매출이 이제 공시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바이윈이라는 업체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뭐 합리적인 의심을 좀 들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MOU 관계를 협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공식적인 파트너라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 계약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지 사업적 파트너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앞으로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파도의 실적이 지금 파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성과 중에 하나가 FMS 행사에서 이런 성과를 이뤘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두 부스에 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바로 옆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또 기술들을 많이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디램리스 기업용 SSD라고 하는데 뭐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뭐 물론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얘가 진짜 사업성 있는지도 좀 확인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PMIC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를 해서 의미 있는 부분이고 CXL 스위치 같은 경우도 파두가 지금 자회사 이음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제품의 파두의 그 실적에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젠6 다음 세대의 버전일 텐데 젠6 SSD 같은 경우는 25년 중에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내년 중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는 삼성과 파두가 가장 앞선 것으로 전해진다. 자, 뭐 삼성이랑 파두랑 이렇게 기술력이 좋겠지만 전력 소모라든지 데이터 전송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좀 평가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연 파두가 삼성보다 더 좋은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하이닉스에서 이제 웨스턴 디지털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좋다 나쁘다라고 뭐 조금 결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저도 관련해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고 찾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뭐 조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 뉴스 기사를 보고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메타와의 관계를 확인했다라는 게 조금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장 초기 때 매출 발생을 생각했던 부분은 메타와의 관계로 예상 실적을 확인했었던 부분인 거고 이제 예상 실적으로 파도의 예상 그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메타와 관계만 유지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가치는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고객사가 확보가 되었다는 점, 중국 이제 세계 시장 2등이라고 표현을 해놨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식 계약으로 진행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젠6와 관련해서 기술력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지 더 좋다면 얼마만큼 더 좋은지에 대한 이런 경쟁력을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면 기업 탐방을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가능하려면 빨리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제가 뭐 법조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인을 해서 뭐 이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지금 상황일 때 어떻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사소하게나마 주주분들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취재 확인을 해서 추후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주가가 상승 마감을 했고 금액 1,000원 단위가 또 바뀌었죠. 바뀌어서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상승했지만 내일 또 하락할 수도 있고요.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하는 유의미한 상승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좀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또 주가 변동성이 있거나 관련했을 때는 또 주가와 관련된 또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또 관련된 소식 있으면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